보통 평균적으로 라운드 폼을 사용해요. 근데 저희도 라운드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라운드 폼 떼셔서 이 동그란 부분을 뒤에 붙이는 건 모두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바쁘면 얘 좀 이렇게 기우뚱하게 붙이거나 삐뚤어 붙이기도 해요. 근데 얘를 붙이는 이유가 원래는 이게 폼의 이 라운드 곡선을 잘 잡아주고 지지하기 위해 붙이거든요. 이게 부족할 땐 저희가 대회에서 알루미늄이라는 모를 잘라가지고 다시 중앙에 덧대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커브를 잘 잡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거나 찌그러지거나 빗나가게 되면은 커브, 이렇게 C커브가 살짝 찌그러지거나 꺾여요. 그래가지고 폼 끼우는데 좀 잘 안 맞으니까 귀향이면 얘도 일자로 맞춰서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보통 라운드 폼을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따지 않는 걸 저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폼을 또 따쓰더라고요. 근데 보통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손톱이랑 딱 피부를 봤을 때 하이포니큐이 유난히 길거나 뭐 옆에 사이드살이 과한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 따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이포니큐이 그냥 평범하거나 그냥 평범한 손에는 라운드 그대로 끼우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잘 맞물려서 편하고요. 혹시라도 하이포니큐이 튀어나온 모델을 선택하셨거나 이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보통 선이 있는데 폼 이렇게 1, 2, 3, 4 요거는 어느 브랜드 폼이나 존재하고 저희도 존재해요. 이렇게 1번까지 폼을 따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1번까지 폼을 따주시면 되고 이렇게 딸 때는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다 따면 다시 라운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요 시작점부터 요 가운데 요 폼 여기 1번 라인에 여기 찍는 부분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딸 부분에서 그냥 일자로 내려와요.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게 되고 반대쪽도 일자로 내려오니까 이게 반만 커팅되고 끝에만 살짝 여유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벌폼으로 따시게 되면은 보통 하이포니큐이 길다 하더라도 다 맞물리고 약간 이렇게 V넥 같은 오벌폼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일 잘 맞물리고 특히 검지는 하이포니큐이 많은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중지와 악지를 봐서 딸 필요는 없다라고 예상되지만 그런 모델도 존재하니까 그렇게 따도 되고요. 그리고 살이 많을 때 오벌로 계속 깊이 따면 폼의 기장만 짧아지지 껴지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살이 너무 많다거나 두툼해서 안 껴질 때는 스퀘어 폼인 게 좋아요, 사실. 그럼 그때도 얼만큼 따야 될지가 좀 고민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여기 이 지점에서 요 1번 라인 있죠? 요 1번 라인 여기를 오버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따시더라고요. 넙대대하게. 그러면 또 너무 헐거워요. 헐거워서 다시 폼이 또 안 맞아서 계속 어딘가로 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퀘어로 딸 때는 이 지금 원형 있죠. 기본 틀. 사실 기본 틀이 가장 좋아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퀘어로 딸 때는 기본 틀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라운드에서 오벌로 딸 때는 이렇게 깊이 뾰족하게 파줘야 되기 때문에 1번까지 이렇게 따주는 거고요. 스퀘어로 딸 때는 양 옆에만 터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이 라운드에서 그냥 여기 각만 터주세요. 지금 여기 불필요한 부분. 여기 각만 이렇게 일자로 터지고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터지면은 보통 그 살 많은데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퀘어 폼, 이제 라운드 폼만 준비해 갔어도 혹시 안 껴질 때 스퀘어나 오벌로 변형해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 폼은 이렇게 꺾어서 폼이 또 다시 일자로 껴져서 힘든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커브력이 좀 좋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커브를 줬을 때 이 커브가 유지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었고 급하지 않으면 좋고요. 그 전에 제가 프렌치 스카초로 할 거면 이 따는 걸 또 설명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익스텐션 할 때 모든 시험에서 온네일을 1mm 미만으로 따고 나서 시작하세요라는 거 전부가 알아요. 근데 특히 프렌치 스카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항상 어려운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노란 선들이 보이면 안 이뻐요. 그래서 모델을 처음에 선정할 때
사실 이 손톱 끝까지 핑크색으로 살이 잘 맞물려 있는 꽉 차있는 손톱을 고르면 조금 더 완성도할 때 예쁘게 잘, 내가 왜 모델을 잘 고르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대회 나갈 때도 모델을 막 선정할 때 서로 좀 경쟁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손 있잖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오목하고 볼록한 손은 실크 익스텐션 하기에 좋아요. 왜냐면 실크가 천이라 두껍게 하거나 라인을 잡기 힘든데 그냥 천을 완만하게만 붙여도 자연적으로 자연 네일이 오목했기 때문에 밑에까지 C커브를 본인이 잡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모델 손 보고 아, 이 모델은 어느 종목에 좋겠다를 선정하는 것도 또 사실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손은 실크 좋지만 아크릴은 오목하면 좋지 않아요. 아크릴은 그 중에도 두께가 있고 내가 잘 다진다고 해도 굳잖아요. 다 만지기 전에. 그래서 두께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 네일까지 오목하면 너무 볼록하거나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완만한 손이 아크릴 때는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또 아크릴 중에도 프렌치 스카처라면은 라인이 선명해야 이쁘기 때문에 온네일의 라인이 선명해도 내가 다 잘하라는 보장이 없는데 또 온네일이 찌글찌글한 그 비치는 옐로우 라인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귀향이면 바디가 꽉 차서 예쁜 라인이 좋고요. 또 딸 때도 그냥 라운드로 따게 되면은 근데 내가 프렌치 스카처를 이제 라운드로 할지 오벌로 할지 꼬리를 올릴지를 일단 쉐입 잡을 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사전 준비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손톱을 많이 따놓으면 많이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볼을 밀 때. 그리고 내가 손톱을 완만하게 하면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라운드로 해도 이쁠 것 같다. 그리고 굳이 지금 뭐 대회에서 막 1, 2등만 뽑는 게 아니고 3등까지 뽑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해서 라운드로 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라운드로 따셔도 되고 혹시 깊이나 따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 선부터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깊이 따지는 않을게요. 저희가 하듯이 깊이 따지는 않고 여기 좀 먹은 데가 있으니까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오벌로 했다면은 이렇게 눌러봐서 내가 오벌 쉐입이 잘 됐는지는 한번 봐주는 게 좋고요. 잘 모르겠으면 돌려서 이렇게 살을 눌러봐 주고요. 내가 이제 프렌치 라인 만들고자 하는 라인, 내가 의도한 라인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봐주면 조금 더 라인 잡기 수월해요. 그리고 낙지. 또 원래는 내가 싼 라인보다 볼을 끌어올리는 게 좋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부담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많이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 라인을 좀 잘 잡아주시고 살짝만 올려가지고 내려오면 조금 더 다루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리퀴드가 냄새가 좀 리퀴드가 냄새가 없어요. 아까부터 저희가 아크릴 리퀴드를 오픈해놨는데요. 저희 샵에서도 리퀴드 아크릴 시술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 리퀴드 열어놓으면 냄새가 좀 심해서 반응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냄새랑 색깔이랑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놓고 있어도 되게 자극적이진 않고 냄새가 아주 없진 않지만 많이 완화했고요. 또 화이트 파우더는 보면 되게 화이트해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서는 푸른빛이 돌거든요. 얘가 너무 화해서 푸른빛이 도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그냥 흰색이에요. 근데 화면상에서는 푸른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제가 사진 촬영을 해도. 그래서 만약에 아무래도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보다 보니까 칙칙한 화이트 중에 화이트한 화이트가 있으면 더 시각이 가고 되게 깨끗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파우더는 화이트함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제 개인 취향인데 이제 익스텐션 할 때 저는 뭐 어떤 브러쉬든 여러 가지 쓰지만 모가 좀 통통한 아이가 좋아요. 왜냐면 모가 얇은 아이는 리퀴드를 머금는 게 그 목까지가 한계고 그럼 그 리퀴드 머금 만큼의 볼만 떠져요.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리퀴드도 많이 먹고 해서 그냥 디자인하거나 할 때는 좀 안 쓰고 샵에서는 안 쓰는데 제가 대회 나거나 할 때는 저는 뭐 얘도 붉은데 그러니까 브랜드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의 모 숱이 있는 브러쉬를 선택하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얘가 리퀴드 많이 먹고 내가 볼을 덜 뜨는 건 가능한데 자기 한계치를 초과했는데 더 뜨는 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좀 브러쉬가 힘 있는 애 좀 그래서 볼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아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0.5cm에서 1cm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회나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기장이 짧아져도 괜찮다. 저희가 2급 정도 기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시험 때는 얘를 항상 브러쉬 넣어서 많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벌려주거든요. 동그랗게. 그런데 살짝 조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니까 내가 만약에 중간 핀칭 주는 거 잘 안 입고 찌그러뜨리지 않고 고개 편하시면 이렇게 벌려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항상 이게 좀 빵빵해지고 핀칭 주는 게 좀 약해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이 밑에를 조금 더 말아주세요. 아크릴은 특히 두께가 있어서 자기 옷내의 사이즈가 살짝 더 들어가면은 핀칭이 더 예쁘기는 해요. 그리고 저 살짝 그렇지만 이렇게 공간은 뒀어요. 얘는. 제가 쌀무에서 할 때는 얘를 완전 꽃갈로 말아주거든요. 폼 2 이상 안 빼니까. 근데 얘는 한 3 정도 내려올 거라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보통 폼 3 정도면 1cm예요. 0.5cm에서 1cm라는 거는 1cm를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0.5cm에서 1cm 사이는 아무거나 무방한데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보기 편하게 저는 좀 긴 기장으로 할게요. 0.5cm만 빼셔도 돼요. 시험 보실 때. 떠서 옆쪽으로 놓고요. 2, 3초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 그래서 이렇게 서서 입어서 여기를 내려주시고 내려주시면 서서 내려가요. 시작하죠. 이거의 반 정도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세요. 얘는 지금 1cm 정도 기장이거든요. 이게 최대 기장이고 이거의 절반이어도 가능하고요. 그 꼬리는 바로 하면 묽어서 파이라다 깎여요. 그래서 좀 붙여서 밑에랑 같은 농도 됐을 때 천천히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반대쪽도 한 번을 떠서 계속 놓았다가요. 좀 리퀴드 빼서 이렇게 뾰족뾰족 해졌을 때 올리게 돼요. 바로 올리면 너무 묽어가지고 다시 쓸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때 남았다 하더라도 파일하다가 사라지니까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얹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다진다고 다졌는데 이렇게 여기 턱이 좀 생겨야 나중에 핀트가 안 끌려 내려오고 일로 쏙 안착돼요. 닦아줄게요. 편하게. 여기가 이렇게 턱이 좀 져줘야 핀트가 많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조금 더 거칠거칠하게 많이 울었다. 그러면은 사이드볼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그때는 이제 볼 사이즈는 본인이 생각해서 만약에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중간에 올려가지고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결이 많으면 다 거기 핑크가 많이 띄니까 그래서 핑크가 띄지 않을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게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은 핑크가 아닌 클리어를 쓰면 그런 현상이 잘 안 보일 거고요. 같이 잡은 다음에 올릴게요. 저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올려서 얘는 붓 안 닦고 맑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아래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고 살살 너무 묽을 때 다 쓸어내리면 다 끌려 내려오니까 살짝 기다렸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하고 필요하면 제가 얘가 좀 탁탁 소리가 날 때까지는 만지지 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게 스트레스 포인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엄지에 대포를 해서 그리고 보면 이렇게 눌렀을 때 핏기가 가운데 쏠려요. 이렇게. 근데 핏기가 정중앙에 일자로 쏠리면은 내가 어쨌든 이 핑크를 같은 두께로 얄쌍하게 덮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 이쪽이 좀 두꺼워서 일로 힘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내가 또 연습할 때 핑킹 줘서 아 내가 그래도 가운데 똑같은 힘 줬을 때 중앙으로 몰렸으면은 양 사이드 두께가 일정하구나 라고 약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들어봤을 때 그냥 딱딱한 소리가 나면은 핀칭은 첫 번째는 저는 잘 안 주는데 주실 때는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너무 세게 누르면 모델이 아파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폼을 조금 조여끼고 그렇게 세게 안 눌러요. 이렇게 많이 세게 눌러서 또 얘가 가끔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갖다 대고 한 10초 정도,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많이 깊게 넣을 때는 20에서 30초 사실 세시고, 그리고 위에 바디라인 다시 20에서 30초 세시고,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더 많이 굳었을 때 밑에도 살짝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만 살짝 넣어주고 잘 안 넣기는 해요. 모델들이 아파하고 또 펌프가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데 제가 대회 때는 40에서 50%, 40%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 바디도 핀칭 주고 스트레스 포인트 주고 밑에도 주고 다 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에서 40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팁도 20%의 C커브는 존재하는 거예요. 20에서 40이라 과하게 안 주고 살짝만 갖다 대서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볼 사이즈 조절이 안 되면은 투볼로 하셔도 돼요. 내가 올린 곳이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먼저 안착해서 깔아주시고, 작은 걸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C커브는 이렇게 나왔어요. 40%. 그래서 만약에 핀칭을 밑에까지 과하게 안 줘도 폼 꼈을 때 밑에만 잘 잡아줘서 이제 퍼지지 않으면은 깎기 전에도 C커브는 이렇게 4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 상태로 깎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 할 때는 저는 이제 여기 보통 여기가 더 튀어나오거나 세컨 사이드로 올리다가 두꺼워지거나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사이드 살짝 먼저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각질 수 있으니까 살짝 기울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해주시고 반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조금씩 해서 먼저 깎고요. 그 다음에 얘 다시 줄게요. 핀칭. 여기도 시간이 놓치면 터지니까. 그래서 먼지 개표를 쓰지도 못해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이렇게 45도로 보시면은 두께를 45도로 그냥 두께 먼저 쓸 때 두께 제가 쉐입이랑 두께는 100g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막 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라인 가로 위에 여기까지만 화일이 돼요. 그래서 왜 저희가 하이 포인트 이렇게 능선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제 파일 각도 45도로 해서 그냥 막 지나가도요. 45도만 지켜주면은 프리헤이치 부분은 얇게 깎이고 지금 선을 그었던 그 능선까지는 깎이는데요. 그 위에는 파일이 닿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두께를 어느 정도 쳐서 아까 두께가 좀 있었으니까 맞춰도 요 위에는 건드리지 않고 전체 파일에 이따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얘도 이렇게요. 똑같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잘 올리면 소홀할 게 없긴 한데 잘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파일을 또 해가지고라도 이제 또 내가 부족하게 올린 부분을 잡아주는 게 좋으니까 사실 저는 여기 일단 길이 살짝 가슴고요. 근데 이때 쉐입을 다 이게 0.5cm로 하실지 1cm로 하실지 모르니까 디자인하고 쉐입을 다 맞춰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두께나 능선이 바뀌면은 다시 쉐입이랑 모양이 바뀌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꺼끌꺼끌한 걸 다듬는 정도지 기장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그냥 좀 튀어나오거나 했던 모서리가 있다면 맞춰주기 위해 일단 살짝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두께를 1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요 위에는 갈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보통 180그릴로 보통 표면 정리를 해요. 근데 두껍다 그럼 100그릴로 한번 하시고 얘를 반복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얘 쓸게요. 이거 이렇게.
또 잡을게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걸 먼저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파일도 그냥 지그재그로 갈면 지저분해지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갈 때도 혼자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갈았거든요. 뭐 10이나 15, 20 그냥 본인이 정하고 싶은 숫자를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했고 이 끝에 선을 긋진 않았는데 이 마지막 인근에도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안으로 말아줘야 좀 연장이 다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얘랑 똑같이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고운 걸로 할 거여도 가운데 거 중앙선을 먼저 저는 20을 셌어요. 그래서 중앙선에 한 선만 먼저 지웠어요. 손톱 올려서 반대쪽에 한 선을 지워요. 이렇게 일자선으로 지워나가면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딱 라운딩이 쓰는데 자꾸 이렇게 우둘두둘해지거나 라운딩이 쓰는 거는 그 선 하나를 뛰어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시던 마음속에 그리시던 아까 제가 할 때는 마음에 그렸듯이 실제로 그려도 되고 마음에 그려도 되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 하면 그 선이 안 그리고도 아까 같이 이렇게 또 한 선 지나가고요. 반대로 틀어서 이쪽도 한 손만 지울게요. 그리고 완전 제껴서 나머지 한 손마저 지워주시면 아마 완만하게 곡선이 각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끝에 것도 한 손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제가 이렇게 안으로 말았어요. 빨리빨리 해서 그런데 얘는 그냥 이렇게 갈았는데 얘는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끝에가 슬림하게 말리니까. 이쪽도 똑같이 말아줘요. 그러고 나서는 스티플 라인. 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그때 쉐입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때 내가 원하는 기장 일자가 있는지 맞춰서 있는지 잡으시면 되고 그냥 똑같이 탑셀 못 바르시고 자연광이니까 밴딩은 거친 면 말고 좀 고운 면만 사용하세요. 너무 거친 면으로 하면 지금 100그램에 180g을 했는데 다시 기스가 나니까 그냥 밴딩도 고운 면만
사용해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피니셔. 이거 좀 쳐가지고. 그런 것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쓰리웨이도 열 덮은 부분 정리해서 해주시고, 여기다 두 번째 사용하시고, 저는 미라클 샤이너 써도 되니까 똑같이 미라클 샤이너. 근데 오일은 안 발라요. 오일 발라서 광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일이 광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일을 저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미라클 샤이너로 먼저 광을 냈고요. 그래도 충분히 광이 나니까 그러고 나서 또 먼지가 잘 안 털려요. 근데 저는 오일 발라서 터는데, 오일 발라서 터는 것보다 만약에 사용하고 나서 다 닦여서 살짝 먼지는 얘가 제일 잘 잡아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먼지만 털어내요. 그냥 대회 때는 오일 사용이 금지라서 저는 오일을 안 쓰는 게 습관이라 이렇게 해서 살짝 먼지만 걷어내고요. 그리고 미라클 샤이너가 사실 광이 좋은 거는 어떻게 쓰리웨이가 사실 광이 더 좋아요. 저 먼지를 다 닦아내요. 닦아내고 살짝 말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미세먼지까지 잡으면서 더 좋은 광을 내거든요. 얘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광이 훨씬 좋아요. 미라클 샤이너.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길이는 이렇게 0.5cm여도 무방하고 0.5cm에서 1cm 하는데, 나는 볼 크게 떠서 길게 하는 것 부담이면 0.5cm여도 당연히 규정에 부합하는 거고, 나는 사이즈 조절 잘 안 돼서 좀 많이 떠졌다 하면은 그냥 두 개만 길게 맞추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볼을 살짝 설명할게요. 보통 아크릴 볼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잖아요. 그럼 볼을 원래 4등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한 볼은 이쪽에 스마일 라인 올라가고, 이쪽에 한 볼은 스마일 라인 올라가고, 얘네가 기장이랑 두께를 형성하는 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씩 조각 나눠서 위에 거 끌고 올라가고 밑에 거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볼을 너무 조그맣게 땡그랗게 올려놓으면 다 내리기 전에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이렇게 볼 뜨고 나서 올 때 이렇게 위에서 안 놓고, 이렇게 위에서 안 놓고 약간 이렇게 눕혀놔요. 그럼 약간 눌리는 넓은 면적으로 낮으니까 자기가 흐르면서 또 기장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편했고, 또 보통 아크릴이 빨리 붙는 거는 온도랑 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을 이 끝에로 쿡쿡 찍으면은 많이 찔리잖아요. 이렇게 쿡 누르니까. 그럼 빨리 붓고 이렇게 살살살살살 다지면 힘을 덜 받아서 덜 묻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똑같이 브러쉬도 끝에 팁, 중간에 벨리, 뒤에 백이에요. 근데 놓을 때도 벨리. 거의 벨리로 쓰는 대신에 이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0도에서 살살 다지거나 살짝 뭐 기울여서 올리거나 이렇게 쓰고, 스마일 라인 꼬리 올리거나 이렇게 라인 딸 때는 이렇게 팁. 힘은 없는데 텐션이 이렇게 텐션이 좋아서 회전하면서 자기가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때 팁 사이즈만 쓰고, 아까 사이드랑 길이 밀을 때는 이 백에서 사이드 부분을 써요. 그래서 쉐입 잡고 기장 올릴 때는 백의 사이드 부분을 주로 사용하고, 볼을 올리거나 다지거나 내릴 때는 벨리의 밑에 부분을 주로 사용하고, 스마일 라인 따고 라인 올릴 때는 팁 부분, 끝에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을 이렇게 사선분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더워도 빨리 마르는데 가서 온도가 좀 덥다라고 생각하시면 리퀴드 짜지 말고 아까 제가 한 대로 그대로 올리는데 사람이 많으면 더워지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 딱 가보니까 너무 춥다. 너무 추워가지고 나 좀 싸늘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저는 사람이 많고 공간에 차 있어서 좀 더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볼 뜨고 바로 올리고 붓만 닦고 바로 만졌어요. 더워서 붓는 속도가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그렇고요. 만약에 시험장은 지금보다 많이 넓어요. 인원이 많은 대신에. 그리고 난방이 뭐 안 돼서 대여자가 다양하니까 혹시라도 어쨌든 나는 오전에 시간이라 좀 추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볼을 바로 올리지 말고 살짝 짰다 올리세요. 그러면 리퀴드를 얘도 좀 머금어서 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면 더 만지기 어려워지거든요.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막 끌어올렸다가 다졌다가 막 해서 복잡해지니까 흐를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볼을 뜨고 올리기 전에 브러쉬 한번 닦았다가 올리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농도는 내가 어쨌든 이 온도 체크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몇 번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얼마큼 덜 흐르고 요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 생각보다 빨리 올렸는데 추워서 두 개를 빨리 갈아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안 마른다. 시험은 오일 사용이 중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오일 발라주면 빨리 마나요. 오일 성분이랑 이제 하면은 열이 좀 생겨서 얘가 온도랑 누르는 힘으로 빨리 마르는데 열 발생 때문에 빨리 마르니까 나는 이거 빨리 까야 되는데 얘가 빨리 안 굳는다 하시면은 오일 밑에랑 발라주셔가지고 화이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저는 잠깐 여기 먼지만 털고 여기 젤 할게요. 젤은 먼지가 많으니까. 원래는 이쪽에 프렌치 스카프이거나 젤 원톤 스카프이거나 티비드 랩인데 지금 여기 손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 손이죠, 원래. 이 손이니까. 똑같이 1mm 미만이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얘도 사실 투명이라서 클리어데이랑 큰 상관은 없는데 원래 규정이 온네일 1mm 미만이라 1mm로 따지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 역시도 투명한 젤로 연장하기 때문에 뭐 불구스름하다가 누리끼리 했다가 투명한 것보다는 불구스름해서 바로 깨끗한 투명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기왕이면 깔끔하게 따지면 차라리 더 보기에도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끗이 따주고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애라도 있는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라운드로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투명으로 연장하니까.
똑같이 피니셔나 이렇게 쉐입 잡아 놓으시고요. 저희는 그냥 이 베이스 젤을 바르시면 돼요. 쓰고 좋게 할게요. 그리고 아마 4교시가 소고프니까 하드젤을 쓰기가 그래서 다 소고프 젤을 이제 찾으시고요. 저희도 소고프 젤이에요. 그리고 소고프 젤이 살짝 타사 브랜드 약간 고무 느낌 나서 왜 꿀렁꿀렁 되거나 힘을 못 받는 소고프 젤 많아요. 그러니까 하드젤은 딱딱하게 잘 굳어서 짱짱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소고프 젤은 이 C커브를 못 잡아주고 리바운딩이 좀 많다든가 아니면 꿀렁된다든가 약간 고무같이 흠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고프 젤인데 좀 짱짱하게 잘 또 잡아줘서 좀 많이 이번에 쓰시기도 하셨고요. 똑같이 커브를 잡으시고요. 베이스까지 하고 폼을 끼울게요. 그리고 얘는 특히 폼이 접착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젤이 워낙에 리바운딩이 많이 돼서 폼이 짱짱하게 잘 받쳐줘야 젤이 다시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밑에 프리에이지 연장하시고 위에 다시 덮고 이런 방식을 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해요. 근데 그 경우는 아마 C커브 잡는 것 때문에 뭐 핀칭공 쓰느냐 집게 쓰느냐 아니면 밑에다가 올렸다가 한번 핀칭 주고 C커브 잡은 다음에 붙여가지고 다시 위에 올리냐 막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저 그것도 결국에 이게 정답 이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해보셔서 나는 이게 시간 내에 수월하게 완성도가 좋았어가 저는 가장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샵에서 아크릴도 그냥 원톤 스카톤 다 원볼을 사용해요. 그런 거 좋아하고 저에게 짱짱해서 C커브 뭐 핀칭고 집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그냥 저는 너무 짧고 힘이 없으면 아까도 제가 익스텐션 할 때는 내가 기장을 마음대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브러쉬가 이제 떨 수 있는 느낌 뭐가 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샵에서 쓸 때는 뭐 작은 브러쉬도 많이 쓰고 짧게 연장하니까 대회 때는 보통 저는 뭐가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좋아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한번 많이 뜰게요. 그래서 일단 볼을 이렇게 브러쉬를 회전해서 볼을 다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살려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큐티클 라인만 만져줄게요. 근데 브러쉬를 첨벙첨벙 다지거나 하면은 기포가 많이 떠서 투명도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살살살 끈이 있듯이 공중에 띄워서 계속 끌고 오면 돼요. 브러쉬를 띄웠다가 내렸다가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제가 볼을 많이 올려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스퀘어 쉐입에서 저는 1까지 할게요. 근데 짧게 하면은 더 수월해요. 원볼에 하시더라도 0.5로 하신다면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길게 원하신다면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께 막 엄청 질질 흐르지 않고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연장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제품은 제가 나름 보심해서 다 제품을 선택하고 저희가 개발해냈기 때문에 막 줄줄 흐르지 않아요. 제가 붓을 가서 만져준 데만 이 아이도 진행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기포 하나 터트려줄게요. 하고 잠깐 뒤집을게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요 그냥 일자로 끝에가 많이 끝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액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사이드랑 기장 만져준 다음에 한번 뒤집으시면 하이포인트 쪽으로 몰려요. 뒤집어서 이렇게 나의 우목선 부분으로 젤이 흘러오기 때문에 잘 가서 왔나만 보고요. 다시 펴주시고요. 더러운 데가 어딨나 봐주시고 혹시 나의 쉐입 기장에서 너무 끌려 내려간 데가 있나 없나만 체킹하세요. 그리고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큐어해주세요.
근데 한 5초에서 10초 있다가 뺄게요. 어차피 2개 할 거니까. 왜냐면은 볼을 많이 올리면 히팅감이 와요. 그래서 뜨거워져요. 왜 아시겠지만 손톱이 약해도 젤은 히팅감이 오는데 볼이 두껍고 양이 많아져도 히팅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큐할 때까지 두면은 중간에 분명 뜨거워해요, 모델이. 이렇게 많이 양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개 연상할 때 이제 샵에서도 저희는 익스텐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올리고 보통 클리어는 몇 초 하면은 클리어 빛이 추가돼서 어느 정도 고정력을 이미 가져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 연장하고 뭐 샵에서든 뭐 시험 볼 때든 하나 넣고 한 5초, 10초 후에 여기 또 올려야 되니까 빼시고 이렇게 높게 이쪽 올리고 또 이쪽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나왔다가 최소한 20초는 쉬셔야 돼요. 그래야 화학 반응이 줄어들고 다시 들어갔을 때 히팅감이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가서 이제 완전 원래대로 30초 큐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볼을 2번, 3번 반복해서 올려서 시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10초 하고 뺐다 다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원볼로 일단 오늘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가 있으니까 한번 닦아줄게요. 이것도 파일하기 전에 이것도 파일하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붙여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도 C커브가 보이나요?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핀칭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막 젤할 때 찢게 써야 되니 핀칭 폼 써야 되니 뭐 소리가 머리가 아픈데 폼을 끼울 때 C컵을 잡을 수 있게 잘 끼면 깜빡하고 핀칭 안 넣어도 아크릴 젤 잡힌 C컵은 40% 유지 가능해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파일 살짝 주시고 여기 혹시 깨진데 잡아주시고 또 반대도 잡아주시고 근데 젤은 아크릴보다 잘 갈리는 특징이 있어서 너무 거친 빨로 하면은 너무 확 갈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걱정되시면은 100그릴 같은 거는 안 가시는 게 좋고 180그릴 쓰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일단 얘만 잡고 나서 100그릴로 진행할게요. 똑같이 줄게요. 하고 또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요. 수정하는 동안. 그리고 저희 학생도 똑같이 무경화가 없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좀 더 화주해준 다음에 마무리 시험 한 번 더. 얘도 똑같이 0.5cm에서 1cm니까 혹시 뭐 좀 요청하시면 기장 그려서 맞춰주셔도 되세요. 뭘 주실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커브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물론 더 커브를 더 주고 싶으시면 핀칭이나 뭐 집게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게 저랑 잘 안 맞는지 전 되게 집게를 쓰면 꼭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를 꼭 이것도 집게 쓰는 거 사실 힘들어요. 적정량을 못 찍으면 의외로 걔 때문에 눌린 자국이 더 나서 그거 손보다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찍으면 또 도움이 되는데 잘못 찍으면 그 찌그러지거나 눌린 걸 더 해주니까 거기가 눌릴 때가 더 두꺼워지거나 이래서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를 다니면서 난 봉이랑 집게랑 안 맞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안 건드리는 선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언더봉 같은 경우도 밑에서 까면 어쨌든 감점 요인이 돼서 어차피 순위 밖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쓰지 말고 거기서 계속 잡아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대회를 한참 쳐서 좀